여러분들 혹시 1992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질투라는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그야말로 폭발적인 시청률 대한민국 트렌디 드라마를 대표하는 작품이었죠. 젊은 청춘들의 풋풋하고 다양한 감정을 묘사한 그리고도 발랄하고 또 세련된 이미지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떠올리면 미소부터 짓게 되는 그런 싱그러운 드라마였다고 기억됩니다. 특히 두 사람이 서로 안고 카메라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마지막 장면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드라마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단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피자 열풍을 만들고 전국에 보급시킨 장본인이기도 했고요. 당시 압구정을 비롯한 서울 도심 몇 군데에서만 볼 수 있던 편의점을 전국으로 퍼뜨리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최진실의 풋풋하던 모습은 10대 소년부터 대한민국 남성 모두의 가슴을 사로잡았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드라마 질투의 사실상 모티브가 된 아니 실제로 스토리는 물론 플롯 촬영 기법, 영상 흐름 거의 모든 면에서 표절에 가까운 전설적인 트렌디 드라마가 일본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 해 전인 1991년 일본에서대 기록하고 사회 현상을 불러올 정도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전설의 드라마 도쿄 러브 스토리라는 작품이죠. 당시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전의 일본 드라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시도는 물론 여주인공의 대사 한마디가 전국민적인 유행어가 되었거든요. 바로 우리 SEKS해. 이 말이 공중파에 그대로 방영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과거의 압구정이나 반포등지에서 일본 드라마를 더빙해주는 곳이 있었거든요. 제가 질투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드라마를 베꼈다고 친구가 얘기를 해줘서 정말 표절인가 본 적이 있는데 보자마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당시 도쿄의 엄청나게 세련된 생활상 발전된 모습, 그리고 파격적인 연출과 감성미 넘치는 캐릭터들 아마 그때 보신 분도 있을 거고 일본 문화가 개방된 다음에 정식으로 방영됐을 때 본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드라마 질투의 성공에는 어떠한 요소보다 최수종, 최진실 두 배우의 상큼하고 풋풋한 이미지와 젊은 감성을 살려낸 그 멋진 연기 때문이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요. 도쿄 러브 스토리를 보는 순간 정말 많이 따왔구나 이런 느낌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 드라마뿐만이 아니고 당시 한국의 방송 영화 어디에도 일본 표절 일본 따라하기를 안 한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서점에 있는 출판물 대다수는 그냥 일본 서적을 번역해 놓은 마치 자기가 쓴 것 마냥 둔갑한 책들이 널려 있었고요. 소설을 비롯한 대부분의 미디어 역시 표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불과 30년 전의 일이죠. 그런데 어느새 전 세계적으로 K-POP, K-DRAMA를 위시로 한 한류가 반대로 일본이 따라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한탄하고 자조적인 비판을 하고 있는 일본 드라마 전문가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TV 드라마를 보는 것은 바보나 노인뿐이라는 말을 하곤 해요. 한국 드라마처럼 세계 시장에 진출해 일본 10대와 20대를 열광하게 만들 수 있는 일본 드라마는 어디에도 없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40대 이하에서 일본 드라마를 보는 비율은 급격하게 낮고 굳이 한류 팬들이 모여드는 시노쿠보에 가지 않아도 한류에 열광하는 10대와 20대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익숙한 풍경이죠. 과거 트렌디 드라마의 황금기를 알린 전설적인 작품 도쿄 러브 스토리자 마이너스가 나온 1991년부터 이미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일본의 트렌디 드라마는 도쿄 러브 스토리의 공식을 따라갈 뿐이에요. 단지 배우가 바뀌고 줄거리가 다를 뿐 50대를 넘지 않는 이상 뻔한 흐름에 지루해 잠이 오는 그런 드라마를 여전히 만들어내고 있죠. 우리 떡새해 치읍 와이 지읒 니을라는 대사는 단지 1991년에나 파격적이었을 뿐입니다. 일본 드라마의 성적인 단어는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그와 연결되는 감정을 드러낸 장면은 너무 밋밋하고 지루합니다. 한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격정적으로 다가오는 연출, 복잡하고 다양하며 직설적인 감정을 화면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장면, 때로는 충격적이게 때로는 감정이입을 부르는 그런 드라마틱한 씬은 어디에도 없죠. 2004년 시청률 25%대 히트를 기록한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프라이드 역시 화려한 아이스하키와 기무라, 타쿠야라는 슈퍼스타에 기댔을 뿐 감정의 표현이나 흐름은
1996년 기무라 타쿠야 주연의 롱버케이션 베이케이션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죠. 입으로는 줄거리로는 격정적인 대사를 말하지만 감정을 드러내는 연기에선 뜨뜻미지근합니다. 2010년대 이후 드라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한류 드라마를 보고 숨막히는 감정의 홍수가 쏟아지는 것을 경험한 시청자들이 다시 일본 드라마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대체 왜 일본 드라마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무엇보다 국내 시청률 획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방송국, 기획사, 드라마 작가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폰서를 통한 제작비 지원 외엔 DVD 판매와 재방송 수입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런 구조에서 캐스팅의 주도권은 방송국이 아닌 기획사로 쏠려 있고요. 기획사에서 이미 드라마를 제작할 때 스폰서를 구해오기 때문이죠. 드라마 촬영 중 기획사에서 키스 장면은 절대 안 돼 라고 대본에 입김을 넣습니다. 그래서 30대가 훌쩍 넘은 남자 배우가 아니면 러브신을 제대로 연기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뭔가 올 듯 말 듯한 시선만 교환하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버리죠. 사랑의 감정을 대사로 내뱉지만 키스 한 번 없는 뜨거운 사랑의 묘사는 설득력이 없거든요. 여전히 일본에서 가장 많이 제작되는 종류는 트렌디 연애 드라마지만 어떤 것도 1991년작 도쿄 러브 스토리나 1996년작 롱버케이션 연출 수준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아요. 이미 일본의 드라마는 히트작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진 지 오래랍니다. 러브씬은 여기까지, 감정 표현은 여기까지, 엔딩의 연출 한계는 여기까지, 제작 매뉴얼이 존재하고 벽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대체 이런 사방으로 둘러싸인 벽 안에서 어떤 참신한 기획과 연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즘 누가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하는 얼굴 표정의 미세한 변화를 통해 감정의 변화를 알아차리길 원할까요? 평소 일본인들이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생활에서는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그런 꽉 막힌 감정 표현을 하는 배우들을 보면 그냥 답답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자니스 사무소 등의 인기 탤런트는 1년 전부터 스케줄을 잡아야 하고 프로덕션 측이 이 배우로 이런 스토리의 드라마를 만들면 어떠냐? 라는 제안을 먼저 하니까요. 연기력이 충분치 않은 배우들을 내세우려면 기존 히트작의 포맷에서 벗어나는 연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젠 장편 드라마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어요. 1분기 3개월 이상 스케줄을 뺄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지금도 일본 드라마는 갈라파고스화와 제작 환경 축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오타쿠를 겨냥한 틈새 시장을 노리고 그들에게 관련 물건들을 최대한 팔아먹는 것이 목적인 드라마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청률과 관련 상품 매출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갈라파고스화를 스스로 받아들인 모양새라고 할까요? 어느새 일본 드라마에서는 시청자들이 배우 두 사람의 연기를 통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흐름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저 누구는 누구의 언적 이런 자막으로 대체해버리고 있으니까요. 시청자를 바보로 아는 거죠. 이런 일본 드라마는 10대와 20대에겐 보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인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넷플릭스를 통해 한류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를 마음껏 볼 수 있고 그들의 눈높이에는 일본 드라마 보는 사람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으니까요. 이대로 가면 2030년 정도가 되면 노인과 오타쿠를 위한 드라마 외엔 찾아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드라마 제작자들이 한국 드라마의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만드는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 내용은 프리랜서 작가인 타사키 겐타가 쓴 글의 내용을 일부 참조하고요.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일본의 기획사 관계자와 여러 번 나눴던 대화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적절하게 믹스해 편집해봤습니다. 이분이 기획사의 입장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 드라마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한국, 미국 드라마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한류 그리고 일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많이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은 일본의 드라마는 도쿄 러브 스토리에서 시작해서 롱버케이션에서 끝났다. 그 뒤엔 자기 복제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90년대에 나온 드라마들이 벌써 수십 년째 그 기준이자 한계점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사도 배우도 방송국도 심지어 시청자도 그 이상의 것을 시도하길 원치 않다 보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드라마의 갈라파고스화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 드라마는 이제 40대 이하에서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허구한 날 90년대 스타일에서 포장지만 바꿔서 내놓는 수준이니까요. 거의 매뉴얼이나 공식처럼요. 비유하자면 한국에서는 응답하라, 1988, 1994 이런 걸 보고 레트로 감성의 파격적인 시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30년째 그 스타일만 만들고 있다 보니까 전혀 색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정 표현의 문제. 일본인들 특유의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밍밍한 이런 부분이죠. 과거 겨울연가, 일본에서는 겨울 소나타였죠. 전설의 욘사마가 일본 아줌마들한테 신으로 추앙받는 일왕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된 가장 큰 이유가 풍부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 모습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일본의 10대 그리고 20대들이 한류 드라마에 거침없고 여과 없는 감정의 홍수를 절실하게 느끼다 보니까 이제 일본 드라마를 보면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10대, 20대한테 맨날 질투 스타일로 나오는 드라마 이것만 만들면 누가 보겠냐고요? 90년대 초반이니까 그 스타일이 세련됐던 거지 30년째 그거 반복한다 그러면 를 볼 이유가 없어지죠. 사실 일본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그렇지만 일본 여성들과 만나서 사귀고 같이 살아도 비슷해요. 걔네들 감정 표현에서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유럽 미녀들하고 로맨스 이야기 심심하면 올리잖아요.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건 그 감정 그대로 영상을 만들어도 임팩트가 있고 서로 강하게 다가오는 그런 감정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제가 일본 여성들하고 만나서 지냈던 시간들이 유럽 미녀들하고 지낸 시간보다 길거든요. 근데 제가 영상을 안 만들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떠올려보면 에피소드가 없어요. 감동이 없고 다시 떠올려도 확 와닿는 그런 게 없다고요. 유럽의 미녀들도 그렇지만 한국에서 만난 여자들하고 구구절절 느껴지던 그런 감정의 폭풍 같은 가슴 아리고 후벼 파는 그런 뜨거운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쁘면 뭐 하냐고요. 만났던 일본 여성들은 아무리 예뻐봐야 표현하는 건 나. 혼자 드라마틱하지 걔들은 엄청 표현한다고 한 게 이게 그래서 그건지 이건지 잘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긴 것 같고 아닐 것도 같고 느낌이 오는 것 같지만 살짝 비켜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꿈처럼 행복하게 다가오는 듯 하면서도 멀어졌다가 다시 오는 대충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와닿겠냐고요? 한국 사람들 중에서도 더 감정 표현이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한테 뭐가 마음을 울리겠냐고요? 이런 걸 드라마로 만든 게 일본 드라마의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남녀가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일본의 로맨스 드라마는 초등학생 연애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끼리 수십 년 그러고 살 때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일본 10대, 20대들이 전부 넷플릭스 보는데 한국 드라마 한 번만 보면 일본 배우들이 그따위로 표현하는데 그게 표현 같겠냐고요.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미세한 변화로 감정을 감지하려는 걸 연기라고 하는데 한국 드라마 봤던 사람들은 답답해서 못 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연출자나 방송국 작가나 기획사 관계자들이 한국 드라마 같은 콘텐츠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 없는 환경에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거죠. 이미 환경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바꿀 수 없게 해놨어요. 그걸 무너뜨리면 방송 생태계가 망가지니까 일본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패를 끼치게 되니까. 물론 자기네들도 문제가 있는 건 다 알지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오늘은 과거 30년 전 명작 드라마 질투 그리고 한때는 한국 드라마의 이상향이자 동경의 대상이던 일본 드라마가 어느새 한국을 따라갈 수 없는 갈라파고스로 고립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자는 한국인들이 너무 감정 표현이 거침이 없고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에 과하다, 부담스럽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감정을 느끼는 그대로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한류 문화의 커다란 원동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날 때, 기분 나쁠 때, 이럴 때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마시고요. 일본인들은 하고 싶어도 죽어도 못하는 감정 표현이니까 낯간지러워도 쑥스러워도 사랑의 감정, 애정 표현 아끼지 말고 한류 드라마 주인공처럼 거침없이 팍팍 좀 하고 사세요. 아셨죠?
한국 남자분들, 아껴뒀다가 뭐 하시게요? 다음 생에 쓰시려고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게 전부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길 바랍니다.